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를 집요하게 괴롭혀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 씨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악성 댓글을 게시하며 협박을 일삼아온 남성의 혐의를 파헤쳐봅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혜 씨를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진호 기자, 이 남성 어떤 방법으로 배다혜 씨를 괴롭혔습니까? 남성이 2년 동안 정말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일단 2년 동안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배다혜 씨의 SNS에 댓글이라든가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로 남자랑 여관에서 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4년 전에 처음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팬으로서 응원이었지만 그게 점점 비뚤어지면서 2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협박성 댓글을 달고 그 이후에는 공연장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접촉을 직접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경찰 조사가 받으면서도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나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뭐 이런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좀 정진호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에로토마니아라는 특정 형태의 스토커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유명인과 자신 간의 어떤 관계, 애정 이런 걸 망상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특수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것이 좌절되거나 실패하면 비난 공격으로 돌변을 하거든요. 상당히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점차 범행 강도를 강화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인 공격 형태까지 나아가게 되고 1980년대 후반에 레베카 셰퍼라는 미국 배우 여배우가 이런 식으로 스토커에게 당하다 결국 피살당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범행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이 남성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조사상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을 했다면서요?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범행의 내용은 인정을 했는데요. 네. 본인은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행위는 인정했지만 이게 범죄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 맞습니다. 정말로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 네. 처음에는 좋아해서 그랬고 이게 단순히 팬심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점점 장난이 심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뭐 이게 점점 비뚤어진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남성은 수사 중임에도 버젓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일삼으면서도 경찰 수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자신이 좀 전에 정진호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아요. 따라다녔다, 문자 보냈다, 또는 이런 얘기를 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는 태도로 나오거든요. 좋아하는 게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피해자가 나에게 이런 회신을 했었다. 한번 나에게 뭐 웃음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당히 이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는데 백성훈 변호사는 어떻게 이 스토커드 사건 담당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킹 범죄들은 쭉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스토킹으로 나가면 누구의 팬이 막 사생팬으로 주거에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욕설을 보내고 협박도 하고 폭행하고 이게 스토킹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스토킹 전 단계. 우리나라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로 나가기 전 단계를 제대로 사실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다던가 이렇게 뭐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불편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구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근절을 못하면 예. 그 다음 단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심해집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토킹 범죄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유사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팬심. 맞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팬이 아니라 정말 저주를 퍼붓는 사람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고민은 분명히 지금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백성우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진호 기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다혜 씨 입장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신체적 공격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라서
그런 피해를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정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고 아픔일 텐데 예. 배다희 씨가 이 심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괴롭힘이 이어졌고 스토킹이 이어졌는데도 고소가 이제서야 이뤄진 거는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가시적으로 받아들여질까? 이게 물리적인 뭐가 없는데 받아들여질까? 이런 맞아요. 우려였는데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는 네.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아, 그다음에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절망한 적이 많았다. 이런 예. 심경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성우 변호사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 문제를 다뤘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스토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도 못하고 개입도 못하느냐. 네. 법이 없어서 그렇다. 네, 왜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뭐 지속적으로 구애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게 일단 우리가 스토커의 초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초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사실상 뭐 있긴 있죠. 경범죄처벌법에 네.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면 뭐 그거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보통 스토킹 사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혜연 9단 스토킹했던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 네. 그 남성은 스토킹 우리가 말한 그 스토킹으로 속됐다기보다 주거침, 손괴, 그다음에 그렇죠.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이제 스토킹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이제 처벌을 하는데 예. 그 전 단계와 관련해서는 처벌할 만한 법규가 없는 건데요. 이게 두 가지 고충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법을 만들어서 그럼 처음부터 그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자. 네. 그럼 형법의 형벌 체계가 아예 틀어져 버립니다. 지금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네. 단순 스토킹을 2년으로 만든다. 그럼 또 폭행하고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형법 체계의 네, 전체적인 개정을 형법 체계 같이 해야 개정이 된다 있어야 이 돼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범죄에 관련해서 경범죄 둘 수밖에 없고 맨날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그렇다면 이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예. 이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사실 우리가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보호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초기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그래서 결국 배다혜 씨도 지금 백성우 변호사 이야기처럼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보호나 도움을 못 받고요. 네. 마지막에 명예훼손죄, 공갈미수죄, 다른 형법상의 범죄의 어떤 정황과 단서가 잡혀서야 결국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조언 드리는 거는 증거를 확보하셔라. 네. 다른 형법형 행위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 단계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받아줄 수도 없고요. 사실 현재 법이 우리나라 없으니까. 법안으로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남성도 스토킹하다 구속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배다혜 씨가 고통을 겪다가 이 사람이 점점 진화해서 강화돼서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명예훼손, 공갈미수,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문자를 보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 이제 거기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거기다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이 사람이 갑자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제가 보기에 구속하기는 어렵죠. 네, 현 예. 시점에서 이 스토킹 관련된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7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3건의 스토킹 신고가 있지만 통계로만 따지면 처벌은 10건당 1건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부의 노력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